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간략한 시황과 오늘 매매한 내용들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렇게 시황을 하긴 하는데 예전에도 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매일 이렇게 시황을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시황 자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을 매수하는 것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매일 나오는 어떤 많은 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많은 뉴스 때문에 매일 시장에 어떤 많은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황에 있어서 어떤 큰 흐름이 있고 매일매일의 어떤 작은 흐름들이 있을 텐데 작은 흐름보다는 큰 흐름 정도를 보는 게 전 좋은 것 같고, 작은 흐름을 본다면 만약에 코스피가 거래량이 많이 터진 날을 좀 위주로 좀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많은 뉴스들이 사실은 이건 그냥 뉴스 기자들이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황보다는 차라리 어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관심 있는 종목 뭐 이쪽을 오히려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 오늘은 그 코스피를 밸류로 보면 PER은 9.2배 정도이고 PBR은 0.91배 정도입니다. 아직 밸류상 그렇게 비싸거나 이런 건 아니죠. 지금 비싸다라는 말도 좀 그렇고 PBR이 0.9배면 사실 너무 싼 편입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여져서 좀 많이 올랐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서 많이 빠진 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PBR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PER도 그렇고 밸류상 그렇게 부담 있는 가격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싸다 정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시장의 어떤 큰 어떤 흐름을 좀 보면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가 4월 2일 정도로 말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3월에 그 발표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혹은 그거보다 더 빨리 발표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관세 대상 품목에 대해서 공개가 아직 되진 않았지만 뭐 반도체나 자동차, 그러니까 미국향의 수출액이 큰 업종에 타격들이 좀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관세 우려는 사실 저는 지금 코스피를 보면 이렇게 이만큼 빠지는 이 모습 있잖아요. 이 안에서 일정 부분 가격에 어떤 반영되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타격이 있어도 그렇게 뭐 심하게 빠질까? 그 예전에 2018년도 때처럼 그렇게 빠질까? 근데 그렇게까진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대규모 AI 투자 프로젝트 등의 어떤 호재성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 포지션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매수이고 비중 확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큰 흐름은 이렇고 그 다음에 하루하루의 어떤 작은 이야기를 보면 코스피가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조금 약간의 조정인 거죠. 이 정도면 약간의 살짝 조정인데 주도주들이 흔들리면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좀 우려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거는 좀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것에 대한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좀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코스피를 보면 아직은 첫 번째 과열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보면 이 과열 구간을 여기라고 이렇게 해보면 아직 코스피는 이 과열 구간 정도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과열 구간 요런 정도 더 빠져야 진짜 조정인 것인데 단기적인 아직 과열 구간이라 과열이 더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지금 현재 약간 조정받는 요런 느낌이고 더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과열은. 그리고 하락도 마찬가지죠. 하락이 푹 빠진 것처럼 되지만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은 아직 과열의 한 가운데, 단기적인 과열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손바뀜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융시장의 지표들을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현재 보면 달러 인덱스가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는 좋은 환율의 어떤 강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미국채 10년물 금리 역시도 좀 이렇게 4.48%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시장 측면에서는 좀 양호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의 흐름에서 보면 전일 연준 의사록에서 확인되었던 양적 긴축 중단을 연준과 합의하고 있다라는 미국 재무장관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한 2회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어떤 발언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정적이진 않다. 다만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소화 과정 뭐 이런 것을 하고 보이고 이것이 어떤 이어진 이후에 추세가 다시 복귀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 추세는 거래량에서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량을 지금 보는 건 코스피 차트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초록색 요 선 있잖아요. 50일 거래 이평선. 때로는 20일 거래 이동평균선도 보긴 하지만 좀 길게 볼 때는 50일 이동평균선에 이 위로 올라오는 이런 거래량들의 의미를 좀 부여하고 이렇게 거래량 아래에 있는 애들은 조금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이유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의 참여자들의 어떤 많은 매수 매도가 이루어진 날 무엇인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죠? 때문에 이거를 한번 최근에 어떤 코스피를 확대해서 거래량과 함께 좀 보면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거래량이 많은 날만 볼게요. 요때 보면 요때 하락하는 거래량과 함께 지수도 역시 이렇게 하락을 했죠. 요때는 이런 날들은 찾아볼 만한 것 같아요. 요때 보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지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날들. 그리고 또 넘어가서 요때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하는 요때는 시장에서 좀 반등은 했지만 이런 느낌인 거죠. 여전히 시장은 약세인가? 라는 생각. 근데 그 다음날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거래량까지 증가했거든요. 요때 보면 이렇게. 이때는, 이 어떤 중요한 구간을 돌파하려나? 하면서 좀 보는 거죠. 근데 바로 다음날 다시 거래량을 실으면서 깨버리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거래량이 증가하지만 크게 상승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횡보하는 모습들 안에서는 추세가 상승이다 하락이다를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거래량을 실으면서 개파락한 날이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이때 밑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보통 하루 정도를 더 지켜보기도 합니다. 밑꼬리가 달린 날은. 그 다음날 봤더니 도치 형태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날 거래하고 다다음 날을 봤더니 우상향하면서 거래량이 또 늘어버리죠. 이때는 그러면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려나? 라는 어떤 기대를 좀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다음날 음봉은 나왔지만 거래량이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연결되는 거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쭉 흐름을 이어가는데 갑자기 거래량과 함께
거래량과 함께 아주 강한 상승이 탁 나오는 요 날 있죠. 특히 1.36%가 오르면서 대량 거래량이 실린 이 날. 아, 그렇다면 이 정도 안에 있던 어떤 매물대들이 소화가 됐겠구나. 이제부터는 상승 추세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 다음 날 거래량을 실으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전 캔들,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아직은 이 전 캔들의 몸통 안에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어떤 추세가 변하진 않았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인 오늘은 밑꼬리도 달리고 이 추세의 이 마지막 몸통, 양봉 몸통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거래량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도저도 아닌 어떤 추세를 논할 순 없는 그런 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요한 이 저항, 이 노란색 구간을 돌파할 때 이 위에 거래량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아, 상승 추세가 다시 이어지는구나 라고 보는 것일 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기 전에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 조정이 거래량과 함께 나오는 조정인지도 좀 보면서 시장을 이해해 나가는 게 어떨까 라는 저만의 생각을 공유해 봅니다. 일단 보면 코스피는 여기 좀 중요한 어떤 가격 구간에 좀 막혀 있고, 코스닥 역시도 중요한 가격 구간에 좀 이렇게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도 거래량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을 돌파를 어떻게 할지의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것이 이런 어떤 조정이 나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가격 조정보다는 차라리 시간을 끌더라도 좀 횡보하면서 올라갔으면 하는 기대는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특이한 종목들은 뭐 철강업종도 좀 강세가 좀 보였죠. 뭐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뭐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조금 추세상 좀 아직은 뭐 이렇게 아직은 기대감인가,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진 않고요. 지금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업종은 뭐 다들 아는 것처럼 조선방산 뭐 그죠? 그다음에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한 엔터, 반도체 뭐 이런 쪽이 오히려 더 관심이 있지, 철강은 아직은 좀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고, 그 다음에 오늘 저희도 매수를 했는데 휴메딕스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거든요. 휴메딕스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올랐던 종목들 중에 보면 K컬처 수출주라는 타이틀로 리포트도 나오긴 했는데, 2월 그 수출 데이터 2월 1일부터 20까지의 그 수출 데이터에서 그 이쪽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휴메딕스 실적도 잘 나오고 차트도 좋은 모습에서 매수를 하게 되었고, 차트도 좋은 모습이어서 매수를 했고, 거래량까지도 동반 강세가 있었고, 원래는 요때 매수하고 싶었습니다. 요때 이전에 요때 매수하고 싶었었는데 요때를 고민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조정을 받는데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나오고, 오늘 다시 거래량이 나오면서 돌파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이 캔들이 정배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60일 이평선이 우상향하지만 20일 이평선은 우상향이 돌아섰는지 아닌지 좀 애매한 잖아요. 이것을 보면 20일 전의 캔들을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20일 전의 캔들이 요 정도 구간이잖아요. 그죠? 요 구간을 이 캔들이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요 캔들이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의 캔들로서
이게 뭐 다음 주에 이게 조정이든 뭐든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오늘의 이 종가를 깨지 않는다면 20일 이평선은 돌아 나가면서 다시 정배열이 되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60일이 이렇게 가고 20일이 이렇게 가면 좋았을 것인데 요번에 20일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좀 깊게 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요기 때 모습에서 매수를 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과정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관련해서 또 펌텍코리아도 괜찮게 실적이 좀 나온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쪽 수출도 좀 괜찮았었거든요. 클래시스도 괜찮게 나왔고 슈젤도 괜찮고. 근데 이제 파마리서치도 잘 나왔거든요. 파마리서치는 근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매수하진 않았지만 다른 종목들도 잘 나온 게 있다. 그리고 전일에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많이 올랐던 YG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조정이 좀 있었어요.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오늘. SM 뭐 이런 쪽도 그렇고. DOU가 많이 빠졌죠. DOU 5%, 6%가 넘게 빠졌네요. DOU도, 그죠?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에서 갭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갭이 나오면 이 갭을 메꾸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적으로 가는 애들은 이 갭을 아예 그냥 띄워놓고 올라가니까 좀 안심이긴 한데, 이렇게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조금 변동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매수한 거 중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매수한 것 종목들이 이렇게 다 그날 말씀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이 큰 종목들을 뭐 따라 살 사람, 이 큰 종목이고 그리고 이 조금만 보는 유튜브를 누가 많이 따라 살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뭐 따라 산들 시장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두 번째 텔레그램에서 사실 요 때 이미 매수를 하긴 했었거든요. 매수를 했는데 이건 그 두 번째 텔레그램에서 매수를 해서 안 하려다가 텔레그램 1, 그러니까 텔레그램이 1이 있고 텔레그램이 2가 있잖아요. 텔레그램 1은 저희가 실제 매수하는 것이고, 이거는 가상으로 이제 관심 종목이다라고 말씀만 드리는 건데, 텔레그램 2에서는 매수를 했는데 텔레그램 1에서 매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간에 들어가는 거,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들어가는 그 방법으로 매수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오늘 산 매수 금액에서 5% 빠지면 2차 매수를 하고, 여기서 10%까지 빠지면 3차 매수를 하고, 3차 매수까지 했는데도 15%까지 하락하면 이거는 손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정도의 변동성은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만약에 3차 매수까지 한다면 요 정도의 어떤 평균 단가가 되겠죠. 그랬을 때는 만약에 여기에서 이만큼만 올라가도, 그러니까 전고점 근처만 가도 10%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전고점을 꼭 넘어선다 이런 관점보다는 조금 정도의 어떤 좀 중간에 들어가는 정도의 수익 구간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매수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방송을 하고요.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사실 이렇게 매일을 시황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도 하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